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의사 박형준입니다. 여름철 사람들이 힘이 없을 때는 이제 뭐 초복, 중복, 말복 때 보양식을 많이 찾곤 합니다. 그래서 더 기력을 보충하고 힘을 쓰자라는 의미로 많이 쓰는데, 이 뭔가를 먹어서 힘이 세진다는 개념은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력에 좋다고 홍보하는 음식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운동을 하고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하는데 항상 한계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런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부작용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되게 겁을 주고 그 걱정을 하는 글들이나 아니면 동영상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운동을 하면서 운동 동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접하는데, 아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뭐 툭하면 전문가인 의사와 상담하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의사인데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일 유명한 약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입니다. 아나볼릭이란 말은 그리스 용어인 아나볼리즘에서 온 건데, 이게 잘한다, 쌓인다 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는 겁니다. 스테로이드라고 하면은 이제 뭐 병원 가면 스테로이드 많이 써요. 그래서 뭐 흔히 피부염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알러지 병이 있을 때 스테로이드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테로이드는 그 스테로이드가 아닙니다. 그거는 콜티코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종류가 다른 거고, 원래 스테로이드는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남성 호르몬이 여기서 얘기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가장 유사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남성 호르몬이 결국 약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없고 남성에게만 있는 굵은 목소리랄지 수염이랄지 아니면 털이 많이 나는 것, 아니면 남성용 탈모가 생기는 것들이 결국은 부작용이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역학, 사용하는 정도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미국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 중 약 1% 정도가 약물을 사용을 하는데, 주로 뭐 전문 선수가 아니고 뭐 아마추어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0대 중반의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게 이유가 이제 미용적 목적인 거죠. 뭐 가끔 막 TV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막 미국 사람들은 덩치가 크고 이제 큰 근육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잔 근육을 좋아하는데 반해서, 때문에 아마 쓰는 것 같고, 많이 쓰는 사람들이 대졸자이고 뭐 수입도 좀 많다고 해요. 뭐 그러니까 나름 뭐 공부도 좀 하고 목도 하고 돈도 좀 있는데 운동을 하니까 약을 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뭐 대충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의사들의 설명을 잘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요. 뭐 이유는 뭐 걱정이 돼서 찾아가도 의사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뭐 사실 반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저도 이거 알아보기 전까지 잘 몰랐고, 제 주변에 있는 뭐 의사들도 뭐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들 뭐 거의 없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콜티코스테로이드가 진짜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여튼 이런 약인데, 이런 스테로이드가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제 걱정인데, 뭐 소문을 듣자 하니 뭐 밥 숟가락만 들어도 뭐 근육이 붙고 힘이 세진다, 뭐 권투 선수들 같은 격투기 선수들이 쓰면은 뭐 아무리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다더라 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논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보통 약을 쓰면 10주 내에 2에서 5kg 정도 근육이 붙는다고 해요. 커지는 부위도 좀 특징적인데, 주로 상체에 잘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뭐 위팔, 목, 가슴, 어깨 이런 데가 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뭐 특징적으로 이제 막 그런 데 붙다 보니까 이제 하는 말들이, 약하는 사람들은 이제 약쟁이에 대해 알아본다라고 하는데, 이게 특징적으로 붙는 데가 따로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총칭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 효과는 이제 스테로이드 제형은 원래 약을 끊어도 좀 효과가 오래 가요. 그래서 약을 끊어도 6에서 12주 정도 지속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뭐 몸이 불기만 하고 이제 힘은 안 세지느냐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데, 힘도 한 5에서 20% 정도 세진다고 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상체에 힘이 많이 붙다 보니까 이제 벤치프레스 같은 걸 하면은 중량이 많이 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똑같이 뭐 운동을 하고 이제 약을 먹으면 힘이 더 세지는 건 당연한데, 운동을 안 하고 약만 먹어도 힘이 세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밥 숟가락만 들어도 근육이 붙는다 라는 말은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작용 기전, 왜 이걸 먹으면 이제 그 근육이 붙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뭐 제가 조사를 했는데 이게 기본적인 개념은 스테로이드는 지방이기 때문에 세포벽을 막 통과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DNA에 영향을 주어서 야, 너 빨리 단백질 만들어 라고 직접 시그널링을 합니다. 그래서 작용한다고 하는데 뭐 정확하게 이게 뭐 어떤 뭐 수용체에 붙어서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제 그 효과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부작용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제 이름 자체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즉 남성 호르몬의 특징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수염이 자란다든지 이제 뭐 남성적인 그런 특징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여성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남성처럼 굵어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 게 좀 위험한데, 이 위험하다는 이유는 대부분의 부작용은 이제 약을 끊으면 좋아져요. 근데 이렇게 목소리가 굵어진 거는 한 번 굵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게 좀 중요한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남성은 가슴에 살이 찌면 안 되죠. 이제 여자처럼 유방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호르몬이 가슴 세포에 가면은 이게 몇 가지 효소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에스트로겐, 즉 여성 호르몬을 바꿔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적용하니까 유방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성형 유방이 되고, 여자는 이게 웃긴 게 원래 남성 호르몬이 여자는 없거든요. 근데 나오니까 이거의 반응이 더 세서 여자는 오히려 가슴이 작아진다고 합니다. 남자는 가슴 크게 하고 여자는 가슴 작게 하고 하는 거꾸로의 작용을 한다라는 게 남성 호르몬의 특징의 그런 한 가지인 거죠. 그 외에 뭐 남성형 탈모, 왜 남성형 탈모 있을 때 쓰는 약이 남성 호르몬 억제제거든요. 그러니까 남성형 탈모, 남성 호르몬이 맞으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빠질 수 있고, 그 외에 전립선 비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전립선이 커지면 이게 소변 나오는 줄기에 전립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막 커지면 소변 나오는 줄기를 막 막아요. 그래서 이게 오줌이 찔찔찔찔 나오고 오줌 잘 안 나오고 해서 막 고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기면 잘 치료도 잘 안 돼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여튼 그런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가장 이제 큰 게, 이제 고환에 작용을 하면 이제 처음에는 막 성욕도 막 증가하고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니까 막 성욕도 증가하고 막 이제 막 더 막 그런 능력도 좋아지고 막 이런 식의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남성 호르몬이 오래 작용을 하다 보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게 많다라고 하니까 남성 호르몬을 안 만들어요. 그럼 이게 남성 호르몬을 어디서 만드느냐? 이제 고환에서 만들거든요. 이게 고환에서 만드는 기능이 이제 안 만들기 시작하니까 정자 기능도 감소하고 정자 숫자도 적어지고, 뭐 이제 소위 말해 고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용적 목적, 내가 뭐 여성들한테 조금 더 잘 보이고 싶고 막 이런 예뻐지고 싶고 해서 막 썼는데 정작 기능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아까 대부분 쓰는 사람들이 20대 중반이라 그랬는데 뭐 고저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남성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튼 이런 부작용이 많아지면서 올림픽에서 금지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뭐 그 외에 잡담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까 하면, 이게 언제 나왔을까? 1931년도에 독일의 아돌프 씨가 이게 사람 소변 10,000리터를 이렇게 모아서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의 일종인 안드로스테론을 15mg, 엄청 조금이죠. 이걸 분리를 했는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약을 쓰려고 하니까 뭐 10,000리터씩 모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모으겠어요? 그래서 1934년에 추리의 과학자인 레오포드가 처음으로 이거를 합성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1937년에 이제 처음 투여가 시작되는데, 이게 어떤 카드라 통신에 의하면 독일의 군대가 막 독일 군인을 더 세게 만들려고 이게 독일 군인들한테 막 썼다고 해요. 근데 쓰려면 이게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쥐 같은데 동물 실험을 하는 거는 이제 뭐 성공을 했는데, 사람한테 하는 거는 뭐 가능하겠냐라고 하는데, 당시 뭐 나치 전쟁이 한참 막 유행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한테 썼던 거죠. 그래서 뭐 감금해가지고 뭐 고용약을 엄청 썼을 테니까 뭐 이게 다 뭐 들리는 카더라긴 하지만 약을 아무튼 그렇게 써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뭐 그래서 막 영화 같은 때 막 감금 시설에서 막 이렇게 약을 맞으면 우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막 미치는 그런 것들을 보이는데, 막 거기 사람들이 막 근육이 우락부락 하시다가 막 터져서 죽고 하는 그런 플롯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튼 당시 뭐 디아나볼이라고 해서 이런 스테로이드를 썼는데, 이게 뭐 1958년도에는 FDA 승인까지 받게 돼요.
그래서 오프라벨로 보디빌더들이 막 쓰다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부작용들이 막 생기면서 결국은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결국은 올림픽에서 1976년도에 이제 금지 약물로 선포를 하게 되고 현재는 법적 문제가 결국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갖고만 있어도 범죄고 팔거나 뭐 사용하거나 하면은 다 불법이다.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뭐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멕시코나 태국 이런 데서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뭐 그런 썰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무튼 그런 이제 사람이 강해지고 싶은 욕망인 약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테스토스테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다른 약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